위원장 되셨으니까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좀 넘어가가지고 좀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이렇게 세 분 후보자 추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 입장을 그 권한대행 임명할 수 없다고 한 다음에 혹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까? 변동 없습니다. 그 조한창 후보자죠. 네, 조한창 네. 후보자인데 네. 국민의힘 간사하고 네. 곽규택 의원하고 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 간에 이미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은 23, 24 이틀간에 시간도 다 합의됐어요. 네. 가나다 순으로. 그러니까 조 후보는 24일 날 오전에 할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참석은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청문회 참석 안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다. 그렇지만은 이미 우리 민주당이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고 그 청문위원 구성으로 무소속 세종 출신 김종민 의원이 합류를 해서 오늘 나와가지고 강한 발언을 하면서 박지원 위원장 훌륭해서 나 존경한다. 김한규 의원과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꼭 참석시키면 더 존경하겠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정치는 가능성을 두고 노력해야 되니까 노력해야죠. 그럼 청문 보고서 채택 일정은 어느 정도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청문위원장으로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대적 국민적 요구인 헌재 구성의 9명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엄중하게 중립적 위원장으로서 입치해서 하겠다. 청문회 해봐야 이제 의원들과 청문 보고서 채택은 논의하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이게 뭐 인사청문회 얘기 나올 때는 연말 전까지는 끝내야 되지 않겠냐고 민주당 쪽에서는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정도 일정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네. 신속이 가장 큰 생명입니다. 저도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의미에서 신속 정확 엄중하게 하겠다. 정말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추천을 하고 나면 권한대행 임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단계에서 좀 시간이 지연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을까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저하고 잘 아는 친구 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5,200만 국민적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거역한다고 하면은 저는 윤석열 내란 세력의 동조자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참여해서 같이 채택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무소속만 참여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서 추천을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는 임명을 할 것이다. 그렇죠. 네. 이건 합법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과반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한다고 하면은 알 수 없지만은 합법적인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하면은 권한 대행은 법적 관례 이런 것으로 또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이 요청을 거역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대로라면 이제 내년 초면은 9명의 헌법재판관이 다 구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형 심판에 들어갈 텐데요. 지금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게 그 주심을 맡은 분이 이제 정영식 재판관인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분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재판이 지연되거나 심판이 조금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답변하기 전에 지금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 기일 잡힌 게 27일 아니에요? 네네. 그 전에 3명을 좀 빨리 해주라. 네. 이런 요구를 또 어떤 기자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절차가 있는데 불가능하다. 27일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까지를 맞출 수 있는 그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예요. 네. 27일 이전에라도. 그리고 지금 정영식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의 제부다. 네. 또 그분이 보수다. 그분이 윤석열이 추천한 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은 재판소는 대법원하고 다릅습니다.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심리를 할 수 있고 또 의견을 다 냅니다. 그리고 재판의 진행은 재판장이 합니다. 주심 대법관도 역할은 있겠지만은 방금 지적하신 만약에 딜레이 연기시킬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정영식 주심 재판관도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만약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위치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국민적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하 부정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동여매지 않는다는. 네. 그래서 본인이 회피를 해주면 좋은데 아직 회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절차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거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8분의 정체성이 이분은 진보다, 이분은 보수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은 8대 0으로 그랬죠. 가결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다, 수괴다 하는 것은 이미 검찰에서도 공수처에서도 경찰에서도 언론에서도 국민적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고 사법부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 내용에 확정해 줬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영식 헌법재판관 주심 재판관도 정의롭게 국민 편에 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뭐 회피를 해라 뭘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법사위에서 비전문가 비법조인이지만은 제가 만주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주국 6대 검찰총장이에요. 아니 가보세요. 만주국 가서 검찰총장실에 가면은 제가 6번째 제 사진이 걸려 있다니까요. 네. 뭐 농담이고 경험에 의하면은 절대 국민적 요구를 거역할 수 없다. 이것이 국민적 시대적 요구라고 제가 수십 번 강조합니다.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사실상 사법적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의 뜻을 사실상 많이 받들어서 그렇죠. 판결을 심판을 예.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여러 번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네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을 국민들이 넣어주는 거죠. 시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이제 헌법재판관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두 가지 얘기를 계속 하던데요. 신속하게 하겠다와 신중하게 하겠다는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 뉘앙스가 조금 다른 거 같기도 한데 저는 같다고 봅니다. 같은 겁니까? 특히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제가 청문회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청빈하게 옳게 응? 바르게 살았는가. 아니 두 분 그 부군도 전부 법조인인데 형편없어요. 그렇게 살았냐고 제가 물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사법부에 헌법재판관을 하는데
국민적 요구인 신속. 그러나 사법부는 신중해야죠. 그 신중이 뭐냐? 일부 학자들이나 법조인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심리하면은 내란 수괴인 것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 번 심리하고 곧 결정할 거다. 결정할 거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심판이 2달 걸렸고 네. 박근혜 심판이 3달 걸렸죠. 네. 우리가 신속은 요구할 수 있지만은 신중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많은 헌법학자, 법조인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은 2달은 넘고 네. 3달은 안 갈 거다. 그래. 2달 내지 3달.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